12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 55분 15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39금 증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매일경제TV 아침 출발 오늘의 증시 진행을 맡고 있는 앵커 최임화입니다. 늘 그랬지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많이들 남겨주시고 텔레그램의 가치투자클럽, 주식 돋보기 가입들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저하고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들이 그쪽으로 생기기 때문에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화이팅!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업로드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다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고, 자, 오늘도 시작을 해볼까요? 시장이 좀 변동하는 구간으로 접어들었어요. 변동이라는 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데,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추가 경기 부양안 9천억 달러가 합의가 됐는데 미국의 상원, 하원 다 초당파들이 이제 주도해서 경제를 살립시다 했는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주에는 3,000포인트를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 아직은 목전에 두고서 다다르진 못했죠. 미국에서 이제 추가 경기 부양안이 초당파들에 의해서 주도해서 9천억 달러어치가 합의됐다고 보도는 나오는데 막판에 이 수요일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깃장을 놨어. 돈을 더 줘야 된다. 자기는 이제 떠나는 마당이니까. 임기가 이제 한 달이 남았죠. 1월 달에 이 취임식이 있는데 예측이 좀 불가능합니다. 코로나의 변종과 똑같은 거지. 코로나 변종이 나왔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죠. 누차 얘기하죠. 네, 누차 얘기했고 가장 걱정했던 부분. 근데 아직까지는 기존의 백신들이 변종에도 효용성이 있다라고 보도는 나옵니다. 근데 써봐야지 아는 거지. 나도 몰라요. 포인트는 뭐냐면은 코로나는 코로나고 분리시켜 놓으면은 자본시장은 지금 돈으로 계속 막아대고 있지만 막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공짜 점심 없다라는 얘기 많이 했잖아. 부채로 빚을 내 가지고 지금 바치는 건데 이 부채라는 거는 결국엔 나중에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9천억 달러의 추가 경기 부양안, 지금 뭐 또 나오는 얘기는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은 3차까지 더 추가 경기 부양안 얘기까지 꺼내고 있어요. 그만큼 코로나는 위협적이다라는 게, 변종도 위협적이고 백신에 의한 집단 면역 체계나 방역이 과연 성공할지에 대한 미지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돈을 계속 찍어내고 돈을 풀면은 그건 다 빚으로 쌓이기 때문에 언젠간 갚아야 되고, 미국의 이제 쌍둥이 적자라고 하는, 돈을 푸니까 재정이 펑크가 나는 거야. 세수는 줄고 쓰는 돈은 많기 때문에 국채를 막 찍어내서 재정이 이제 적자가 나고, 그다음에 이제 경상수지도 적자가 납니다. 수출도 잘 안 돼. 미국은 전통적으로는 이 이익을 남기는 형태가 아니죠. 그거는 이제 달러의 뭐 비밀이라고도 하지만 물건 팔아가지고 수익을 내는, 무역 흑자를 내는 나라가 아닙니다. 항상 적자예요. 예, 미국은 항상 적자. 쌍둥이, 재정 적자, 경상 적자 이렇게 되면은 경제가 일단은 데미지를 받겠지. 그 데미지 받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신용평가 기관들, 국제 신용평가 기관 많이 들어봤지. 뭐 무디스, S&P, 피치, 거기 이제 마켓라는 데도 있는데 이런 데에서 지금 칼을 갈고 있는 거야. 도려낼 겁니다. 결국엔 도려낼 수밖에 없어. 근데 미국을 도려내면은 미국을 대표시하는 달러 가치가 급락할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거야. 미국은 그래도 글로벌 원탑입니다. 전 세계 가장 강대국이잖아. 다 알지? 미국이 망한다? 미국 망하기 전에 다른 나라부터 먼저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신용등급이 만약에 강등이 되더라도 달러가 급락하는 게 아니라 달러가 역설적으로 급등할 수 있어. 왜?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신용등급 다 깎이거든. 더 많이 깎인단 말이야. 국가 부채 규모를 보면은 공공 부분의 재정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일본은 GDP 대비 240%, 2배에 달한 넘는 빚을 안고 있는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많습니다. 미국도 140%, 유럽에 뭐 영국도 이미 100%에 육박하고 있고 이탈리아, 스페인 다 100% 이상이야. 빚이 많다는 얘기거든. 그 빚은 언젠간 털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털어? 미국은 소각시킬 수 있어. 미국은 미국만의 특권으로 기축통화인 달러를 가지고 부채를 다른 나라들한테 이관을 시키거나 소각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런 모호한 전략들이 있습니다. 요점은 뭐냐면은 달러가 약해지는 거를 너무 바라지 마라. 그 달러 가치가 오르게 되면은 금융시장은 안전자산 선호, 리스크 회피, 이게 일순간에 나타나. 그러니까 추가 경기 부양안이 나왔지만 그게 오히려 독설적으로는 이 부메랑처럼
반사작용으로 올 타이밍이 좀 됐다. 조정이나 이게 구실이 될 수 있다. 거기에 이제 표면적으로는 변종 바이러스 얘기를 하겠지. 변종 바이러스는 본질이 아니고 자본시장은 지금 좀 약간 꼬이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고용 없는 경기 회복은 사상 누각이다. 결국에는 모든 나라, 국가가 부채를 짓는 것도 결국엔 개개인한테 다 빚이 쪼개지는 거잖아. 그러면은 내가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자리가 있어야 돼. 주발인이 막 끄떡거린다. 일자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고용이 지금 안 늘잖아. 셧다운도 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지금 3단계 뭐 얘기하고 있죠. 고용이 안 늘어요. 청년 실업이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막 뚱뚱해. 이해가 안 되지. 그게 자본시장이야. 그게. 사실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출렁거림이 연말 연초에 주식시장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막 사들이거나 막 종목 수를 늘리거나 이러지는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이거를 좀 예측을 많이 했는데도 광기 어린 시장이기 때문에 아파트 얘기 안 해줬나? 아파트 30평짜리 아파트에 들어가는 콘크리트, 시멘트 원가는 150만 원입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30평 전체? 전체 150만 원. 원가가, 시멘트 원가는 150만 원. 근데 그걸 우리는 얼마에 사? 30억에 산단 말이야. 평당 150이 아니라 그냥 통으로 150만 원. 얘기는 뭐냐면 가격을 측정하는 거는 인간의 그 오묘한 이 심리라서 계량적으로는 평가가 안 된다는 거지. 주식시장이 지금 뭐 뚱뚱하고 이거는 다 뭐 몰라. 근데 이제 지난주 시간에 얘기했던 금리의 마법. 이거라도 좀 받쳐놔야 되는 거야. 이거를 무너뜨리면은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 민심이 막 흔들리고. 우리나라 얘기는 아닙니다. 해외 얘기지만. 그래서 주식이 기형적으로 지금 막 해석이 안 되는 수준이 되고. 그러니까 오르락내리락 이 변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지. 그러면 올라갈 때 샀다가 내려갈 때 팔고, 올라갈 때 사고 내려갈 때 팔고 깡통되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조금 한 발 물러서온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지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 만약에 코로나가 백신이 나오건 치료제가 나오건 이게 해결이 된다 그러면 시장은 반대로 정상이 되면은 금리도 정상화를 시키겠지. 지금은 금리도 아까 얘기했잖아. 막 잡아놓는단 말이야. 컨트롤하는 거야. 금리를. 그러니까 주식이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싸다는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 금리 자체를 잡아놓으면은 그냥 주식으로 가. 사람들이 주식만 이렇게 하는 거야. 나중에 금리가 정상적으로 가게 되면은 이 주식에서 일로 가겠지. 일로 주식 금리 시장으로 가. 이게 팽창과 수축의 계속 반복적인 과정들을 겪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알아만 두고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알아두시고 크리스마스와 연초에는 그냥 조용히 보냅시다. 미친 듯이 광분하는 시장은 조금 지나간 것 같다. 어느 순간엔 탁 최고점에 잡으면은 따따하가 나올 수도 있어. 영국 사정이 굉장히 안 좋지. 영국도 빚이 늘어납니다. 버텨야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공공부채가 GDP 대비 100%에 육박을 하고 있고 그것은 62년도인가 이후로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한 50년, 60년 만에 지금 몇 년도야? 2020년도지. 한 60년 만에 영국도 골 때리는 경제 상황이 됐고 그 영국은 그래서 유럽연합을 떠나겠다고 EU를 떠나겠다고 올해 1월 달에 선언을 했어. 근데 다만 갑자기 나가버리면 혼란스러우니까 올해 말까지 1년 동안 올해 말이라 봐야 지금 일주일 채 안 남았지. 전환 기간이라는 걸 딱 둬서 그대로 유지하는 EU 유럽연합 안에 들어있을 때랑 똑같이 유지를 하기로 했는데 결정을 지어야 돼. 영국이 만약에 브렉시트를 할 때 딜 없이 협의 없이 그냥 나갈래. 그러면 이제 파운드화가 작살이 나고 파운드화에서 트리거가 돼서 금융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고 영국의 은행주들이 타격을 크게 받을 거야. 영국 은행들이 타격을 받고 그게 도미노처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되진 않긴 바라는데 영국도 우리나라처럼 반도잖아. 바다로 뒤어싸여 있어. 어업협정 때문에 그래. 지금 존슨 총리는 우리 해역 안에서 잡는 물고기와 수산물에 대해서 유럽연합하고 나눠 가져야 되는데 유럽연합은 35% 정도 뭐 얘기하고 있고 영국은 까세요. 25% 이런 그런 규정들을 조율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율이 안 돼요. 왜냐하면 생존권의 여탈이고 주권의 여탈이기 때문에 잘 딜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 그러니까 존슨 총리가 시민들한테 노딜 브렉시트를 준비해
라고 지난번에 한번 공언을 했는데 그런데도 파운드화가 바당바당 지금 버티고 있거든. 근데 한번 워렁 무너질 수도 있다. 미안해. 파운드화 매도 포지션이 좀 있어. 파운드화를 좀 팔았어요. 개인적인 감정에 이입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세상 일은 모르는 겁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EU하고 유럽연합하고 합의. 이런 뭐 나는 또 이제 손절해야지. 다음 주 표정을 보면 알겠네. 그렇죠. 아니야. 하여튼 그 연말 연초에 변수들이 조금 복잡다단해서 약간 주의를 기울이면서 접근하는 게 좋겠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기업들은 별 재미가 없었지. IT 쪽으로. 기업의 본질은 변한 게 없는데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사자와 팔자가 균형점을 나타내는 가격이죠. 근데 사고자 하는 사람보다는 지금 불안하니까 팔자는 사람들이 많아서 가격은 좀 떨어져 있지 회사 자체는 변한 게 없어요. 우리가 얘기했던 기업들은 내년에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라서 오히려 한번 휘청거리는 뭐 그 가격 메리트가 생기면은 한번 나중에 또 언급을 하겠지만 타이밍이 올 것 같습니다. SK 얘기해줬지. 지주사 SK입니다. SK는 20만 원대 근처나 20만 원을 밑돌린다면은 매력적인 구간이 될 것 같아요. 얼마까지 보느냐 아니면 2배 이상은 좀 충분히 사실 100만 원 얘기도 하는 쪽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 얘기고 최태원 회장이 주가에 일단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평가를 다시 받고자 하는 관심이지 뭐 다른 의도는 아닙니다. 관심이 있으세요. 네. 그다음에 IT 중에서 우리 DNF 테크놀로지는 이미 하늘나라로 갔고 하늘나라라는 게 주가는 뻗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동진 세미캠, ENF 테크놀로지 반복적으로는 많이 케미칼, IT 케미칼 얘기해줬잖아. 근데 지금 새롭게 신선한 거는 DNF. 상당히 아직도 재평가, 그러니까 자기의 값어치 평가를 못 받고 이슈 주목을 못 받았어요. DNF도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D램의 EUV 공정을 이제 적용시키면서 DNF의 소재가 많이 쓰일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제 D램에다가 EUV 공정을 녹여 들어가고 있어요. 그동안은 D램은 EUV 공정을 잘 안 시켰거든. 아주 미세한 공정 아니면은. 그러니까 불화 아르곤이라고 하는 뭐 용어는 어렵지만 하여튼 그런 소재를 써가지고 다 정리를 했었는데 EUV 공정으로 공정 단계를 줄이는 절차들에 들어갔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생존의 이제 게임이죠. 그렇다면은 DNF의 소재는 상당히 많이 각광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니 뭐 자세하게는 그냥 나중에 300만 원짜리 동국제약 리포트 나왔잖아요.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동국제약은 뭐 이제 값어치를 받는 참 무거운 주식입니다. 한점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아주 단발적인 핫한 이슈를 가진 기업들을 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기업들, IT 쪽, 이쪽은 수치라는 숫자, 이익이라는 게 딱 늘어나는 게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안정을 하지. 좀 기간을 보고 이제 봐야죠. 테마, 모멘텀, 아이템, 시류, 스팟으로 딱 엮이는 회사들의 주가가 빵 움직이면은 그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었기 때문에 그들도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야. 언제 빠질까 눈치 보다가 주가가 떨어지면은 막 팔아서 변동하잖아. 메디포스트 우리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메디포스트가 좀 그렇고 단기간에 핫할 만한 거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지? 뉴지랩은 내용은 공개하기가 조금 모호한데 이게 대웅이라는 기업이 백신을 이제 경구용으로 복용하는 거. 백신은 주사를 맞잖아. 동결 건조를 해서 물론 이 캡슐을 씌우지는 않고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뭐 용제라는 거 녹는 걸로 같이 포장을 해가지고 입으로 넣을 수 있는 백신이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많이 퍼질 수 있잖아. 그래서 시도는 하고 있는 것 같고 완성 단계는 아니지만 대웅이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불을 뿜었어요. 근데 백신이 그 정도면 치료제도 나중에 복용하면 좋겠죠. 신종플루 때 타미플루처럼 코로나도 결국에는 먹는 치료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거 얘기해도 돼요? 뭐 그냥 네, 뭐 마음대로 해. 몰라 나도. 작은 기업 중에는 국동이라고 있어요. 국동. 이게 이제 섬유 원사도 하고 원단도 하지만 보통 그 OEM 같은 걸 많이 하는데 나이키하고 H&M 브랜드 잘 몰라서 뭐 하여튼 몇 가지들이 있어요. 이익은 납니다. 이익은 의외로 잘 나. 올해 분기마다 한 60억씩 이익을 냈어. 본업은 본업대로 좀 수익을 내는 기업이고 모멘텀은 바이오 쪽은 두 가지 큰 이슈들이 있는데 백신을
개발할 때 mRNA 계열의 뭐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 mRNA 계열의 어떤 백신을 개발하는 거는 원래 암을 예방하고자, 암을 치료하고자 하는 그 용도로 개발됐던 분야인데 mRNA 백신이 성공하면은 암 쪽으로도 상당한 진전이 생길 거야. 그게 첫 번째 이슈고 그 회사는 좀 찾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유전자 가위라는 게 있어. 가위? 이런 우리 가위가 아니라 유전자 배열이 있으면은 그걸 효소로 이렇게 조작해서 떼냈다 붙였다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디테일한 것까지는 나한테 묻지 말고 유전자 가위로 뭐 기사 찾아보면 쭉 나와요. 국내에는 툴젠이라는 코넥스 기업이 있어요. 코넥스예요. 툴젠. 시가총액이 한 6천억 되는데 얘네도 한번 각광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 결국엔 mRNA나 뭐 DNA 염기서열이나 뭐 이런 쪽에 얘기들 유전자 뭐 얘기하면 다 이 유전자 가위 쓰입니다. 그걸 국공에서 한다고요? 들어봐요. 툴젠이 대표적인데 제넥신이 툴젠의 지분을 인수했어. 일부를 제넥신. 제넥신 다 알 겁니다. 제넥신도 결국에는 뭔가 이슈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해. 왜? 셀트리온 가는 거 보면 배 아프거든. 뭐 잘 되는데 저기는. 우리는 주가 제넥신은 거꾸로 가니까 제넥신도 주가에 관심이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툴젠 부각을 시킬 겁니다. 근데 툴젠의 연구소장을 했던 사람이 나와서 따로 차렸어. 그 회사에다가 국동이 발을 담궜어. 네, 이렇게 연결이 됩니까? 기사는 대충 찾아보면 뭐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조금 나옵니다. 어디서 알기 좀 어려운 거 좀 이렇게 300만 원 알로코가 좀 들썩거리는데 알로코는 알루미늄 코리아의 약자입니다. 알루미늄 들어와 원계를 들여와서 가공을 해가지고 좀 파는데 이 알루미늄이 오만대만 대 많이 쓰여. 전기차에도 뭐 NCA라고 표현하는 용어를 들어봤을 텐데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입니다. A는 알루미늄이에요. 전기차에도 많이 쓰여. 애플도 이제 전기차 이게 하고 있고 뭐 테슬라 이미 하고 있고 국내에도 뭐 전기차, 2차 전지 뭐 분리막이 어떻고 동박이 어떻고 지랄하고 우리 맛도 많이 했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는데 알루미늄으로 주목을 받으면은 그래서 조금 알루코도 들썩거리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요거는 기타 등등으로 알루코는 ETC 정도로 빼놓읍시다. 이게 알루코가 원 사명은 이름을 바꿨는데 전신 동양강철이고 동양강철의 멤버들은 현대제철의 OB 멤버들 개국공신들이 많이 관여가 돼 있는 업체입니다. 현대나 우리나라의 기업 문화의 특성은 전관예우를 많이 하잖아. 퇴임하신 분들을 챙겨주기 위한 그런 이익 수익 사업들을 잘 이렇게 해줘. 그래서 알루코는 이 베이스가 좀 탄탄하다. 현대제철이나 이런 쪽으로 좀 탄탄하다. 어디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럼 현대차하고도 뻗어나갈 수 있고 현대차가 배터리에 관심이 있다면은 알루코하고도 그림이 좀 그려지겠지. 자, 종목이나 마이크로는 이 정도. 너무 많이 확장하지 말고 그냥 시장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있다 정도로만 해드린 거니까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 우리의 궁금증을 자아냈던 주발린의 Q&A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주발린이 곧 등장. 자,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주발린 등장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주발린입니다. 왜 주발린이야? 주식 어린인데 제가 발레를 해갖고 주발린 앵커님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저희 아버지 마 뭐가 궁금해서 등장을 하셨나? 주식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수익률은 좋아, 수익률? 수익률 아우 나쁘지 않습니다. 오, 아니 기업 물어보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어디서 이게 듣고 하는 주식들이 더 잘 될 때가 있지. 나름 발굴한 것도 많아서 진짜? 하라는 것도 진짜 많은데 하라는 거? 네, 막 정찰 보내봐라 그게 한 뭐야? 주씩 아 용어야? 스타크래프트 할 때 보면 업저버인가? 네, 옵저버 맞죠? 만들었지. 응. 그 정찰 보내듯이. 그럴 수 있겠네. 그런 다음에 뛰어들어라. 그 다음에 장투한다고 해놓고 뭐 10분에 한 번씩 확인하지 말아라. 오. 이런 거 많은데 오.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런 것들을 듣지 말아라. 그런 말들을 듣지 말아라. 아니, 그러니까 다 뭐 섭렵해보는 건 좋은데 너무 귀가 이만해져가지고 귀가 얇아지고 하면은 줏대가 없어지잖아. 특히 제일 주의해야 되는 거는 누가 옆에서 카더라라는 게 있어요.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 대부분. 그러면 가정주부 같은 경우는 이제 영희 엄마, 뭐 철수 엄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하거든. 근데 영희 엄마의 누구의 처에 뭐에 어떻게 하고 가문에 누구 아는 사람이 어느 회사에 다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좋대. 그러면 처음에는 안 사.
근데 나중엔 내 손은 주문을 내고 있지. 사는 건 사는데 누구한테 물어볼 거야? 영희 엄마에 그쪽에다가 가서 물어볼 수가 없고 회사에 물어볼 수도 없고 차라리 회사에 물어보는 노력을 하면 다행이지만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듣고 주식을 사면은 수익을 잠깐 볼 수는 있지. 그건 시장이 이제 나한테 주는 수익이지 내가 잘해서가 아니거든. 그거에 착각에 빠지면은 이제 혼돈이 오고 나중에는 무리수 두게 되고 빚내서 주식하고 망하고 그런 경험들을 거의 다 해요. 나도 옛날에 했었어요. 그렇다고 귀를 막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지. 들리는 걸 어떻게 막어, 그지? 듣는데 내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겠지. 39금 증권방송과 함께. 결국에는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돼요? 당연하지. 물어봐도 되지. 아 근데 이렇게 하면 또 회사가 번잡스러울 수 있는데 주주인데요라고 해서 그래서 문의할 수 있지. 보통은 주식 담당자들한테 매번 전화하지 마. 삼성전자 전화해가지고 뭐 주식 담당자 바꿔달라 그럴 거야. 갑자기 어제부터 안 좋더라고요. 뭐가? 약간 흔들흔들? 하루 안 좋다고 뭐 다 안 좋다고 할 수는 없지.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럴 때는 현금으로 갖고 있으라고 주식하지 말라고 뺄까요? 얘네 뭐 내일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사실 반등도 하고 맨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근데 연말 연초에는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하면 좋겠지. 그러니까 현금을 근데 가지고 있겠나? 중독성이기 때문에 매번 주식을 풀로 채우는데 다만 빚만 내지 말고 현금 1,000만 원이 있으면은 뭐 한 70%, 720만 원? 그 정도만 사고 나머지는 조금 현금 이렇게 하는 정도. 배팅의 기술. 이 카지노 경제라는 게 있는데 사실 주식 투자를 조금 실력을 키우려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의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하거든. 노름을 안 해볼 수는 노름 해보라고 권장하지는 않습니다만 카지노 같은 데도 가보면은 똑같아. 배팅을 어떻게 하느냐거든. 내가 잘 맞으면은 배팅을 2배씩 늘리고 틀릴 때부터 배팅을 줄이고 수익이 날 때는 크고 손실은 적게 방어를 하면서 누적시키는 게 이제 주식 투자의 공부 방법입니다. 여기 써놨네. 주식 공부 방법. 어떻게 시작하는 카지노를 가봐. 카지노를. 그때 저번에 막 회계 공부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녀석 나왔을 이 녀석 나왔을 때? 당연히 중요하지. 근데 주식 공부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회계 공부 그 서점에 가보면은 뭐 지금부터 회계를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쉬운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일반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는 숫자로 얘기해 주잖아. 근데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그런 암호 같은 것들을 이해하려면은 회계학적 용어와 회계를 알아야 된다. 그 회계 공부는 당연히 필수야. 회계를 알아야지만이 주식의 그 전자공시라는 데 들어가 보면은 전자공시에는 많은 거의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야지 아까 얘기했던 우리 기업들 몇 가지 수익성이 어떻게 변하는 거야? 사업 내용이 뭐야?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재무제표, 액면가, 막 회사 정보 이런 거 보는 것도 회계 공부를 해야지 볼 수 있는 거기 다 나옵니다. 거의 나와요. 네. 회계학 원리, 뭐 무슨 회계 경영학, 뭐 전공 서적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서점에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책을 좀 읽어보시고. 저평가된 종목 찾는 법. 저평가된 종목을 사라고 하는데 알려주면 이미 끝났다. 안 알려줬을 때 맞아. 그걸 어떻게 찾아요? 저평가의 기준은 그래서 아까 회계 공부를 하라는 게 기본적인 용어들이 있잖아요. EPS, PER, PBR 기본적인 건데 자본금 그거를 한눈에 어떤 기업을 누가 이제 팔랑팔랑 뒤로 밥 먹다가 아니면 그 커뮤니케이션 반에 누가 뭐 기업을 딱 올렸어. 그러면 일단 나 같은 경우는 습관적으로 전자공실 들어가서 이 회사가 한 몇 년 동안의 그 수익성을 봐. 근데 그로스가 이제 이렇게 점점 올라오는 것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딱 거기서 밸류에이션을 빠르게 해야 돼. 그건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은 300만 원짜리 강의. 빠르게는 3분에서 5분 안에 판단을 딱 내려야 돼. 아, 이건 밸류가 낮다, 저평가다, 비싸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5분 안에요? 3분. 가치 측정을 빠르게 단기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려면은 재무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되고, 내가 그 노하우를 가르쳐줘도 뭔 소리야 이렇게 되면은 암만 저기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저평가의 기준은 그거야. 차트가 밑에 있어서 저평가는 아니고. SK 저평가잖아. SK. SK 저평가 장투하기 좋고 장기 투자하기 좋고, 뭐 증권 방송이나 경제 채널 보면은 PER이란 주가 수익 비율 얘기하는 말 어느 순간 들어봤을 거야. PER이 어떻게 나와? 이건 떠나서 PER이 레이쇼니까 R은 레이쇼입니다.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몇 배,
배로부터. 근데 그 몇 배라는 개념 속에는 PER이 예를 들어서 50배야. 그러면 이 기업은 50년 동안 매 해년마다 그 수익을 내는 거. 그게 가정된 거야. 우리나라 기업 중에 50년 이상 존속한 기업이 몇 개가 될 것 같아? 많지 않아. 그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적금처럼 넣어놓고 잊어버릴 수 있는 기업 국내에는 몇 개 없단 말이야. 오늘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나와서 앵커님한테 많이 혼나고 가는데요. 앞으로 내가 더 혼냈어? 앞으로 더 성장하는 모습 목소리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간혹 출연도 하시고 뭐 기회가 되면 실전 매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실전하는 계좌들 이런 것도 뭐 오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볼게. 오케이?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야, 크리스마스 특집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크리스마스는 얌전하게 있어야 되니까. 알았어. 자,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봐요. 안녕.